쿠팡이 정보 유출 사건이 터진 이후인 올 초 백악관과 부통령실 등에 로비 자금 26억 원을 뿌렸습니다. 이란 전쟁 와중에 육군 참모총장에 이어 존 펠란 해군 장관도 전격 사임했습니다. 미국에서 수돗물 오염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나왔습니다. 남부지역 산불이 확산되면서 조지아주가 한 달 동안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연방정부가 마리화나를 1급 마약에서 3급 마약으로 규제를 낮췄습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정했어요. 모두에게 더 다정하기로, 다 정관장 하기로. 선물은 정관장. 건강하세요. 정했어요. 모두에게 더 다정하기로, 다 정관장 하기로. 선물은 정관장. 건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목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쿠팡이 정보 유출 사건이 터진 이후인 올 초 미국 정계에 로비를 확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악관과 제이디 벤스 부통령실 등에 무려 26억 원을 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첫 소식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쿠팡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석 달 동안 미국 정관계에 26억 원이 넘는 로비 자금을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작년 4분기 13억 원을 썼던 것과 비교하면 로비 자금을 2배로 늘린 셈입니다. 연방상원이 분기별로 공개하는 로비 공개법 보고서에 쿠팡은 최소 178만 5천 달러를 1분기 로비 비용으로 쓴 것으로 신고했습니다. 회사 내부 사람들이 직접 로비 활동에 쓴 돈이 16억 원, 7개 외부 업체에 의뢰해서 쓴 돈은 10억 원이었습니다. 쿠팡은 작년 말까지는 4개 외부 업체를 고용했었는데 올해 들어서 3개 회사를 추가로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로비를 벌인 기관은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상무부와 무역대표부 등 경제부처, 국무부와 국가안보회의 등 외교안보부처까지 망라됐습니다. 특히 부통령실이 새로 포함되는데 로비 결과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지난 1월 김민석 총리가 방문했을 때 쿠팡 문제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로비 자금과 별도로 정치인과 정치 기구에 낸 기부금은 6개월에 한 번 공개되는 만큼 쿠팡이 자금을 더 썼을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 54명이 미국 시간으로 지난 21일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공동 서한을 보냈는데 이 의원들 중에 후원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도 이 자료가 공개되는 8월에 확인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이란 전쟁 속보로 이어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는 모든 선박의 발포에 격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미 해군은 이란산 석유를 싣고 가던 유조선을 또 납포했는데 종전 합의를 할 때까지 해상 봉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이한석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호르무즈 해협 수역에 기뢰를 설치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사격해 격침하라고 미 해군에 명령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주저해서는 안 된다며 군사작전 과정에서 미국은 이란의 해군 함정 159척을 격침해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군의 기뢰 제거 작전을 계속하되 그 규모를 3배로 늘리라고 명령했습니다. 트럼프는 또 다른 게시글에서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며 이란이 합의를 할 수 있을 때까지 해협은 철통 봉쇄 상태일 거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이와 함께 이란은 누가 지도자인지 파악하는 데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종전 협상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이란의 내부 갈등 때문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They have all new leadership and they're fighting like cats and dogs for who's going to control.
이어 시간은 이란 편이 아니다. 합의는 미국과 동맹, 전 세계에 적합하고 유익할 때 이뤄질 거라며 협상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군은 중동 해역에 세 번째 항공모함인 니미츠급 조지 부시호를 투입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소셜미디어에 인도양에서 이란산 석유를 싣고 가던 무국적 제재 대상 유조선 머제스틱 X를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병력이 헬리콥터를 타고 유조선에 승선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미 해군은 이란에 대한 물적 지원을 제공하는 선박을 차단하기 위해 전 세계적인 해상 단속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협상 재개의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는 해상 봉쇄를 더 강화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해상 봉쇄를 확대할 경우 종전 협상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이한석입니다. 미국의 고강도 압박 카드에도 이란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란에 대한 전쟁 재개 준비를 마쳤고 미국의 승인만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김덕현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해운사인 스위스 MSC 소유의 컨테이너선에 고속정이 빠르게 다가옵니다. 복면을 쓰고 총으로 무장한 이란 군인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이 선박을 장악합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지난 22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3척을 납포했다면서 공개한 영상입니다. 미국 측의 연이은 압박 카드에도 2차 협상에 대한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인도양까지 해상 봉쇄 범위를 넓힌 미국에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려는 선박 납포로 맞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가 처음으로 이란 중앙은행에 예치됐다는 현지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금액과 날짜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초대형 유조선 통행료는 200만 달러, 한화 약 3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살얼음판 속에 이란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차원으로 읽힙니다. 이스라엘은 다시금 이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군 수뇌부가 참석한 회의에서 이란과의 전쟁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미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כאשר תתחדש המתקפה הפעם, היא תהיה שונה וקטלנית, ותוסיף מכות הרסניות במקומות הכואבים ביותר, בהמשך למכות העצומות שספג משטר הטרור האיראני עד עכשיו, שירעידו ויקריסו את יסודותיו. 휴전 이후 처음으로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방공 시스템이 가동됐다는 현지 언론 보도도 나왔는데 이스라엘 측은 이란을 공격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휴전 상황에서도 국경지대인 레바논 남부 지역을 겨냥한 이스라엘의 공격이 이어지면서 긴장감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이 3주 연장됐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 소셜 게시글에서 자신과 벤스 부통령이 백악관에서 이스라엘, 레바논 고위 대표들과 회담을 가졌다고 전했습니다. 이 회담을 통해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의 휴전이 3주 연장됐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조지프 아운 레바논 대통령을 초청해 회담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지난 16일 미국의 중재하에 열흘 휴전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 핵심 인사로 꼽히던 존 펠란 해군 장관이 전격 사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해온 펠란 장관에 대해 헥세스 국방장관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충돌도 잦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해군 장관은 군 작전을 직접 지휘하진 않고 해군을 총괄하는 문민 수장으로 함정, 무기 도입과 병력 운영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펠란은 한국 조선업과의 협력 확대를 주도해 한미 조선 동맹의 상징적인 인물로 거론됐으며 지난해 4월 경남 거제 한화 오션 사업장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임은 이달 초 헥세스 국방장관이 랜디 조지 육군 참모총장을 경질한 지 약 20일 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이란 대신 이탈리아를 출전시키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파트너십 특사인 파울로 잠폴리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인판티노 피파 회장을 상대로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잠폴리는 이탈리아 밀라노 출신의 전직 모델 에이전트 겸 사업가로 트럼프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입니다. 이란의 본선 조별리그 경기는 벨기에, 이집트, 뉴질랜드전으로 모두 미국에서 열리는데 이란은 선수 안전 문제를 들어 불참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정부는 성명을 내고 월드컵에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탈리아 체육부 장관 역시 월드컵 본선 출전권은 경기장에서 따내야 한다며 부적절한 제안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국에서 수돗물 오염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나왔습니다. 환경단체인 환경실무그룹 EWG가 오늘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약 6,200만 명, 즉 미국인 5명 가운데 1명이 잠재적으로 유해한 수준의 질산염에 노출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산염은 자연에 존재하는 화합물이지만 비료 유출로 수돗물이 오염될 경우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전국 약 5만 개의 공공상수도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6,000곳 이상이 건강 위험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업 활동이 활발한 캘리포니아와 펜실베니아, 텍사스 등 10개 주가 오염 지역의 60%를 차지했지만 피닉스와 필라델피아, LA 등 대도시에서도 높은 수치가 확인됐습니다. 주된 원인은 대규모 농경지에서 사용하는 질소 비료의 유출과 축산시설의 분뇨관리 부실인데 폭우가 이런 오염 물질들을 식수원으로 많이 흘려보내면서 상황이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유아와 임산부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질산염은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을 떨어뜨리는 청색아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질산염은 맛이나 냄새, 색깔이 없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으며 물을 끓여도 제거되지 않는 만큼 수돗물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선 EWG의 탭 워터 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에서 우편번호를 입력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부지방 산불이 확산되면서 조지아주가 한 달 동안 주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는 조지아주 남부의 산불로 인해 한 달 동안 비상사태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최근 극심한 가뭄과 고온 현상으로 인해 근래 5년 이래 최대 규모의 산불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강풍과 낮은 습도가 겹치면서 조지아주 남부에서 발생한 2건의 대형 산불은 급격히 번지고 있습니다. 브렌틀리 카운티 산불은 약 18제곱킬로미터 면적을 태운 뒤 밤사이 다소 안정세를 보였지만 진압률은 약 15%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발도스타 동쪽 시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계속 확산 중이며 피해 면적은 약 121제곱킬로미터로 커졌는데 이는 맨하튼 면적의 2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연방정부가 마리화나를 연방 차원의 1급 마약에서 3급 마약으로 재분류하며 대마초 정책에 중대한 전환을 단행했습니다. 토드 블렌치 법무장관 대행은 마리화나를 가장 엄격한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리화나는 3급 마약으로 하향 조정됐으며 처방전을 통한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치가 극심한 고통이나 암, 신경계 질환 등을 앓고 있는 미국 환자들의 간절한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마약 단속국 내부에서는 마리화나의 의학적 효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남용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미인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한 여성이 멕시코시티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 15일 멕시코시티 고급 주택가인 폴랑코 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27살 카롤리나 플로레스 고메즈가 총상을 입고 숨졌습니다. 고메즈는 2017년 미인대회 지역 예선인 미스틴 유니버스 바하 칼리포르니아 우승자입니다. 고메즈의 남편은 검찰 조사에서 어머니와 아내가 다투다 총을 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편은 사건 발생 하루 뒤 검찰에 신고했는데 검찰은 증거인멸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에서 닷새 동안 실종됐던 70대 베트남전 참전 용사가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 거주하는
76세 마크 에릭 영 씨는 지난 목요일 피닉스 인근에서 홀로 등산을 하던 중 길을 잃었습니다. 위성 신호조차 잡히지 않아 구조 요청을 할 수 없었고 가족들은 경찰과 함께 수색에 나섰습니다. 결국 닷새 만에 두 아들이 직접 영 씨를 발견하면서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So when I turned it on, it didn't work. What I considered hikers, not knowing it was my sons. 구조된 영 씨는 큰 부상 없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가족과 구조팀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역대 최악의 LA 산불. 이젠 복구를 시작할 때입니다. 하지만 산불보다 더 조심해야 하는 건 무면허 불법 시공입니다. Sometimes an unlicensed contractor promises they can do it faster, and often they're going to say they can do it cheaper. The problem with them being unlicensed is that they are committing a felony. 공사 전 반드시 면허를 확인하세요. 의심되면 즉시 신고하세요. 인기 보조 배터리 제품이 리콜 조치됐습니다. 연방 소비자제품 안전위원회는 카슬리의 맥세이프 무선 보조 배터리에 대해 사용 중단과 리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과열과 팽창, 발화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4월에도 이미 한 차례 리콜된 바 있습니다. 당시 51건의 과열 및 화재 신고와 6건의 화상 사례가 보고됐고 이후에도 추가로 28건이 접수되면서 사망 사례까지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해당 제품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지정된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폐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뉴욕 증시입니다. 미증시 3대 지수가 이틀 연속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0.8%대 하락한 가운데 S&P 500과 다우지수는 약보합세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소재와 기술주가 1%대 하락했고 유틸리티와 산업재는 상승하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실적 부진 여파로 소프트웨어주들이 급락하며 기술주 전반을 끌어내렸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협상 불확실성에 장 초반부터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이란 테헤란에서 휴전 이후 처음으로 방공 시스템이 가동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설치 선박을 격침하라는 강경 명령을 해군에 내렸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며 긴박감이 고조됐습니다. 이에 따라 유가는 나흘 연속 상승하며 브렌트유가 $100 선을 돌파했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도 3% 넘게 급등하며 배럴당 $95를 넘어섰습니다. 종목별로는 IBM은 1분기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연간 전망치에서 머문 탓에 8% 넘게 급락했습니다. 또 테슬라는 올해 자본 지출 규모가 $25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발표에 실망 매물이 쏟아지며 3% 넘게 빠졌습니다. 장 마감 후 깜짝 실적을 발표한 인텔은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20% 넘게 폭등하고 있는데요. 이번 인텔의 호실적이 기술주 전반의 투자 심리를 되살리는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였습니다. 미국 등 해외 재산을 숨기고 한국에서 기초연금을 받는 이른바 꼼수 수급을 막기 위해 한국 정부가 제도 개편에 나섭니다. 한국보건복지부는 소득 산정에 해외 금융재산과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기초연금 제도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외 소득과 재산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과세정보 연계를 강화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편안에는 한국에서 최소 5년 이상을 거주해야 하는 수급 요건 도입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3년에서 10년까지 다양한 기간을 적용하는 해외 사례와 국내 여건을 함께 검토해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적절한 지원이 없다면 그 어려움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CBB 은행의 재무관리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CBB 은행과 함께라면
귀사의 비즈니스에 맞춘 맞춤형 재무관리 온라인 뱅킹 솔루션과 전담 전문가의 밀착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CBB 은행 재무관리 서비스 TMS는 CBB뱅크와 함께하세요. 네이처메릭 후코이단을 써서 저는 참 행복해요. 환자들이나 손님들이 벌써 후코이단에 대해서 알고 달라고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어려운 병에 걸린 사람들, 면역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시는 분들, 떨어지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한테 억지로라도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몸이 좋아졌다는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믿고 따라줬을 때 정말 행복해요. 자연의 선물 네이처 메딕. LA 한국문화원이 한국 영화의 역사와 사회적 의미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을 개최합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한국문화원이 5월부터 9월까지 고전 한국 영화를 조명하는 시네마테크 프로그램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시대를 대표하는 작품들인 유연목 감독의 오발탕과 임권택 감독의 아재아재 바라아재, 봉준호 감독의 지리멸렬 등이 상영되며 영화 전문가의 해설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됩니다. 한국 영화의 역사와 사회적 의미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LA 총영사관이 헌법 개정안 관련 재외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재외투표관리위원회는 황성원 위원장과 전호정 부위원장, 김영환 총영사, 이호민 위원, 더불어민주당 추천 안미선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재외국민투표에 참여하려면 오는 27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투표인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등록은 재외국민투표 인터넷 홈페이지나 이메일로 가능하며 가까운 재외공간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LA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70대 한인 부부의 사망 원인이 동반 자살로 확인됐습니다. LA 카운티 검시국은 두 사람 모두 흉기에 의한 다발성 상처와 함께 약물 중독이 사망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모 씨 부부는 지난 2월 8일 100블럭 노스 세라노 애비뉴에 위치한 자택에서 흉기에 찔려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민주평통이 주최하는 2026 한미평화통일포럼이 내일 뉴욕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정책 변화 속 한반도 평화 환경과 한미 관계 전망을 주제로 스카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 소장과 김영준 국방대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입니다. 이번 포럼에 참석을 원하는 한인들은 반드시 사전 등록할 것을 당겼습니다. 미국 대학 최초로 개설된 사우스 시애틀 칼리지의 김치 제조 정규 과목이 한식 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김치 만들기를 넘어 문화와 산업, 위생 기준까지 아우르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현지 학생들에게 한식의 대중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한식 메뉴 실습과 교육 협력 확대 논의까지 이어지며 K푸드가 글로벌 교육 콘텐츠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한국 정치권 소식입니다. 민주당이 6.3 국회의원 재보선 인천 연수갑에 송영길 전 대표를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개양을은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으로 정해졌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인천 계양에서 5선 의원을 지낸 송영길 전 대표를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인천 연수갑에 전략 공천합니다. 박찬대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가 의원직에서 물러날 이웃 지역구로 옮겨 6선 도전에 나서는 겁니다. 송 전 민주당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사건을 주도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 2월 2심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무리한 표적 수사로 무고한 희생을 치러야 했으나 당을 잠시 떠나 무죄를 입증하고 민주당에 복당한 뒤 친명계로 불리며 정청래 대표의 잠재적 당권 경쟁자로도 꼽혔는데 그만큼 정 대표의 선택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민주당의 계양을 전략 공천은 이 대통령의 측근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받게 됐습니다. 지난 18일 제주를 마지막으로 광역단체장 공천을 끝낸 민주당은 시도지사 후보들을 국회에 불러 모았습니다. 당대표는 낮은 자세를 당부했고 목표는 높게, 자세는 낮게,
항상 국민과 함께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후보들은 이재명 정부처럼 유능한 지방정부를 만들겠다며 여당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만들어낸 중앙정부의 실력 교체, 이제는 지방정부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강원지사 후보자를 양보했다는 평을 받는 이광재 전 의원, 보수진영 출신인 김용남 전 의원 등을 공천할지, 공천한다면 행선지는 어딜지에도 정치권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가 후보자라도 해당 행위를 한다면 교체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대구시장 무소속 출마를 저울질해온 주호영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당을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기강이 무너진 군대론 전투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며 해당 행위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도 놨습니다. 지금부터 발생하는 해당 행위는 선거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이 후보자라면 즉시 후보자를 교체하겠습니다.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가 장 대표 면전에서 결자 해지, 즉 사실상 대표직 사퇴를 촉구한 지 하루 만입니다. 다만 장 대표 측은 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발언들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건 아니란 입장입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무공천 주장과 무소속 선거 지원, 그리고 후보들의 셀프 단일화 시도를 언급한 것이라고 부연했는데 당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걸 직접적으로 지원하거나 북갑엔 공천하지 말자고 요구하는 당내 인사들을 겨냥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자 친한동훈계에선 당을 조롱거리로 만든 게 누구냐며 해당 행위는 당대표가 하고 있다는 비아냥이 터져나왔습니다. 장 대표의 각을 세워온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이런 당내 설전엔 말을 아낀 채 광화문 광장에 6.25 참전 군인들을 추모하는 공간으로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의 완성을 다짐했습니다.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전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는 끝까지 정성을 다해 대구시장 공천에서 배제된 뒤 무소속 출마 불사를 외치던 주호영 의원은 한 달 만에 불출마로 선회했습니다. 함께 컷오프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오는 26일에 결정될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통해 대구시장 선거에 나서겠다는 뜻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SBS 김봄입니다.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서울 명문대학군의 중심 입지 신촌 로터리, 새로운 랜드마크가 찾아옵니다. 차원이 다른 젊음의 도시, 성공 투자의 공식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테라스형 오피스텔,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미주 한인 동포들을 위한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투자의 가치가 다른 높은 수익률과 미래 투자 가치까지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의 주인이 되십시오. 분양 계약 문의 818-974-4989.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진보당 김재현 대표 등 소수 야당 대표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면서 격전지로 급부상했습니다. 김형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 민심을 엿볼 수 있는 이곳 경기 평택을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이 출마를 선언했거나 할 예정이라 이번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격전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평택을은 민주당 이병진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해 6월 재선거를 치르게 된 지역구입니다. 제2야당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귀책 사유가 있는 민주당은 후보를 내선 안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역 상인들을 만나며 표심 잡기에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제3야당 진보당의 김재현 상임대표는 일찌감치 평택을에서 뛰고 있었는데 조 대표가 등장하자 대의도 명분도 없다면서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와 야당 대표를 지낸 황교안 자유화혁신 대표도
이곳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제1야당 국민의힘에선 평택에서 3선을 했던 유이동 전 의원 등이 공천을 신청했는데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평택을 공천을 논의하기로 했다가 국회 일정 때문에 연기했습니다. 집권여당 민주당에선 오세호 전 지역위원장 등의 출마가 거론되는데 당내 일각에선 김용남 전 의원 등의 전략공천 가능성도 회자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중엔 거대 양당이 못마땅하다는 이들도 있고 이상하게 사람 냄새가 안 난다 그럴까? 국민을 위해서 너무 가벼운 것 같아. 윤 어게인이 옷만 찾으니까 정말 우리 같은 그런 주부들도 이건 아니다 싶어요. 그러니 누가 표를 주겠습니까? 타지 출신을 보낸 소수야당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서울이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이쪽으로 내려오신 것 같아요. 여기서 자리 잡고 계신 분들이 더 유리하지 않나요? 평택을은 범여권 후보가 다수인 구도라 이들의 단일화 여부도 선거의 변수로 꼽힙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미국 정치권에 대한 쿠팡의 전방위적인 로비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불법을 덮으려는 로비는 비난받아야 하고 특히 그로 인해 한미 관계가 손상된다면 준엄한 평가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 평가는 소비자들이 이끌어야 합니다. 목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